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감소는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개선된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출 삭감, 자동 삭감 가능성이라든지 또 부찬도 이런 좀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존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어려워졌고 또 유럽 재정 위기 등 이런 대외 여건의 확연한 개선 등을 기대하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의 탄력적인 회복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든지 설비 투자 그리고 또 개인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자생력은 그만큼 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최근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공개된 1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간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물론 눈높이를 맞춰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민간 부분의 자생력 회복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일단 전주치인 37만 1천 건보다 낮아진 36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치인 36만 건을 상회를 했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셋째 주의 저점이었던 33만 건과도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일단 11주 연속해서 40만 건을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특히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경우는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좀 반대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면서 또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일자리는 작년 12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작년 12월 이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3월 초에 공개될 일자리는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증가세로 선회했을 것을 했다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같은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또 작년 4, 4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올해 1, 4분기 예상보다 좀 높은 성장률을 어느 정도 시현할 가능성도 열어두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 부분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저희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공개된 그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 수치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 고용은 물론이고 경기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완연한 낙관론을 갖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1월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7.9%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전월보다 15만 7천 개에 그치면서 전월치인 19만 6천 개와 또 예상치인 16만 5천 개를 각각 하회하면서 지난 11월 이후에 일자리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좀 우려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부진한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서 또 동시에 작년 11월과 또 12월 일자리를 각각 8만 6천 개와 4만 5천 개씩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11월과 12월 일자리 상향 조정은 허리케인 샌디라든지 재정절벽 협상 등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시장이 그만큼 매우 견조한 추이를 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올해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 회복이라든지 고용 개선을 통해서 소비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2포인트로 전월보다 하락하긴 했지만은 장기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또 서비스업 주간 평균 노동시간도 지난 2011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지속 가능하리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시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월보다 14만 3천 명이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0.1%포인트 상승한 바가 있고요. 일단 재정절벽 이슈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부진 등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용을 쉽게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달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를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타결해 나가면서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고용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달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재정절벽 문제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고용시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짧습니다. 우리 증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쉬는 동안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단기적인 부분과 또 중기적인 부분 네.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염두에 두고 뉴스플로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좀 긍정적인 이슈로는 중국의 춘절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의 한국 입국자 수를 뉴스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난 2001년 이후에 중국 관광객의 한국 입국자 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은, 춘절이 포함되어 있는 1, 2월보다는 5, 6월에 월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절에 해당하는 월만 놓고 본다면은 1, 2월이 5월과 6월보다 훨씬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춘절에 해당하는 1, 2월에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 수가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중국의 춘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은 차지하더라도 일단 중국 춘절 관련주의 수혜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춘절이 끝나더라도 3월 초에 중국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 전반에 있어서도 중국 경기 관련 모멘텀은 지속 가능하리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좀 코스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뉴스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있지만 예측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 2차 핵실험 당시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율 그리고 코스피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영향이 국한했다는 점은 보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1, 2차 핵실험 당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일에 2% 정도 하락한 이후에 낙폭을 4일 정도를 거쳐서 회복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장기간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번 3차 핵실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주가 복원력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수익률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 번째 이슈로는 역시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 아직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모멘텀이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불안정한 이런 흐름들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코스피에도 다소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오는 그 중순 이후에 이탈리아에서의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국이 또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과 달리 유럽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개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 위기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할 상황, 중국의 춘절, 북한 리스크,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